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서방 측이 무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든 러시아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장에 투입되자마자 파괴해버리거나 노획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게임 체인저라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세자르 155mm 차륜용 제주포 2대가 얼마 전에 러시아에 넘겨졌습니다. 러시아 전차 생산 공장인 우랄바건 자원으로 보내졌는데 러시아 측 엔지니어들은 마크롱에게 감사하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직접 러시아에 보내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이마스를 지원하든 폴란드가 크랍 자주포를 보내든 시간의 문제일 뿐 러시아가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공에서는 이를 두고 푸틴이 삼국 연유를 읽어본 것 아닌가 하고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조조군의 화살 10만 개를 거저 얻은 고사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짜 승전보를 알리고 정체불명의 오신트를 통해 선전전을 해온 우크라이나는 여지없이 참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으로는 실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식량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식량 위기가 국가 간 거래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전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교전 중인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는 밤중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러시아군이 바닥에 뭔가를 놓고 기다리자 숲속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물건을 살피더니 다시 숲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있자 이 우크라이나 병사는 대전차 로켓 2개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어 다른 동료 병사도 대전차 미사일 2개를 메고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러시아 병사와 물물 교환을 합니다. 상자를 들고 가는데 커다란 빵 10개가 담겨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4개를 빵과 바꾼 겁니다. 우크라이나 병사가 사라지자 러시아군은 그들이 건넨 대전차 미사일을 어깨에 메고 갑니다. 이동하면서 혹시나 우크라이나군이 등 뒤에서 사격을 하지는 않을까 경계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빵으로 바꿔먹은 기가 막힌 일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다반사입니다. 서방이 테러 제재를 한다면서 에너지 금수 조치를 취하고 뒤로는 몰래 사들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무기를 적군의 빵으로 바꿔먹는 우크라이나군이 연전연승한다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도 빵으로 적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빵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정보국 SBU의 수장을 갈아치울 작정이라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4명의 키예프 관리를 인용해 젤렌스키가 중마 고위였던 바카노프 정보국장을 해임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카노프는 고등학교 때부터 젤렌스키의 곁을 지킨 친구로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시절에는 매니저였습니다. 바카노프의 젤렌스키가 분노한 이유는 결정적으로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젤렌스키는 바카노프가 이끄는 정보국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요원들이 도주하고 있는 데 분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젤렌스키는 SBU의 수장으로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앉힐 계획입니다. 폴리티코가 인용한 우크라이나의 한 관리는 바카노프가 위기관리 능력이 없으며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정부 내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돼 매니저를 정보국장으로 쓰다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제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돈바스의 세베로도네츠크가 완전 해방됐습니다. 키예프 당국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버틸 가능성이 없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이번에는 끝까지 저항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체첸군이 세베로도네츠크 시민들의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치열한 교전 지역에서 사실상 인간 방패로 남아있다가 우크라이나군이 물러가자 모두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사람들의 표정에서 민심의 향방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러시아군은 침략자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준 은인들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아조트 공장 단지의 지하도 러시아군이 접수했습니다. 마리오폴의 아조프 단지처럼 우크라이나 극단주의 조직이 민간인을 인질로 삼고 장기간 저항하려 했던 곳입니다. 외국인 용병 500여 명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우크라이나군도 서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러시아군은 지하에서 구출한 민간인들을 호송 차량편으로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햇빛을 보게 된 민간인들이 러시아군의 안내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가이 리치 감독의 첩보 코미디 영화 오퍼레이션 포춘이 작품 중에 등장하는 악당의 우크라이나 국적을 바꾸기 위해 2번이나 개봉을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1억 5천만 달러를 들인 작품입니다. 지난 1월에 개봉될 예정이었지만 3월로 아무 해명도 없이 연기됐다 다시 개봉이 무산돼 결국 올해 말이나 극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3월은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이 개시된 직후입니다. 영화에서 바꾸려 하는 부분은 주인공이 무찌르게 되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악당이 치명적인 무기를 구입한다는 설정입니다. 소식통들은 영화 속에서 깡패들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인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재편집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악당들이 우크라이나라는 특정 국가 출신이 아닌 전 세계에서 모인 자들로 내용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중 한 명이 우크라이나인들 속으로 들어가자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편집이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영화까지 키예프의 눈치를 보는 서구권 때문에 지장을 받는 것은 영국의 가이 리치 감독뿐만이 아닙니다. 칸느 영화제 프리미어로 예정됐었던 프랑스 감독 미셸 하나비시우스의 좀비도 G가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타이틀을 급히 바꾸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EU 국가들이 테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세르비아에 분개한다고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EU가 세르비아를 업신 여기면서도 테러 제재는 왜 끌어들이려 하는지 상당히 위선적이라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EU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회원국 후보 명단에 넣어준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보자면 세르비아와 몬테니그로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EU 회원 자격이 있는데도 배제하고 있다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평가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많은 EU 국가들이 곡사포, 항공기, S-300 방공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주는데 세르비아는 미동도 하지 않으니 얼마나 세르비아가 눈에 가시겠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르비아인 30만 명이 직접적으로 50만 명이 간접적으로 EU 국가 기업에서 일하는 만큼 EU가 세르비아 경제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비아 내무장관 알렉산드르 볼리는 EU의 의도가 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EU 회원국 후보 명단에 넣어준 것은 러시아와의 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미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후보국 명단에 넣어준 것을 발칸 국가들에게 보여주면서 자 봐라, 너희들도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면 고려해 줄 수 있어 라고 생색을 낸 겁니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70여일 동안 유고슬라비아를 무차별 공습하면서 80만 발의 폭탄을 퍼부은 나토를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EU가 슬쩍 회원 후보 등록이란 실익도 없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러시아를 적대시하라는 요청을 받을 리 만무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